안녕하세요. 마케터가 배우는 파이썬 데이터 분석 1강을 진행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오버뷰성 강의이기 때문에 너무 뭔가 어렵게 이렇게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강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내용들, 그리고 커머스 업계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차별화된 무기들을 어떤 거를 알려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제 개요성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업계가 치열합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거래 규모 46조 정도로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코로나가 이제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스킨십이나 문화, 그리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MD나 마케터, 그리고 브랜드 매니저에게 요구되는, 그리고 본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 역시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광고 집행 금액에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 향후 예상되는 매출을 예측을 해서 유연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트렌드를 읽고 그 속에서 데이터 기반의 상품 방향성을 예측하는 역량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 강의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셨을 경우에는 소스 코드까지 제공해서 소스 코드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데이터 분석 기준으로는 팩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요인들을 넣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제가 임의로 온열기라고 하는 제품의 매출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가 아니고 좀 포인터를 써서 할까요? 가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의 제품 매출일 때는 굳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도구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네,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제품 B, 제품 C, 계속해서 복수의 제품들이 있고, 이러한 제품들을 하나로 묶어서 어떤 시각화를 한다든지 특성을 분석한다든지 인사이트를 얻을 때는 어떨까요? 엑셀로 가능할까요? 엑셀로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품 A의 매출을 또 갖고 와봤는데요. 이 A의 매출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엑셀 크롤링을 통해서 파이썬이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파이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평점 평균, 제품에 대한 평점 평균이나 온도 정보와 같은 이제 엑셀로 가져오기에는 방대한 데이터나 혹은 매번 수작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데이터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것도 엑셀에서는 지원되지 않지만 파이썬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코드로 크롤링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고비를 얼마를 써야 될지 세팅을 한다든지 향후의 매출을 파악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파이썬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기능 이외에도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고, 그것은 회사의 발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경쟁력 강화도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파이썬은 다음과 같이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우선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전 장 엑셀 페이지에 나와 있던 온열기 매출이 있죠. 평점 평균과 온도와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상관관계 그래프입니다.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 매출 추이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파이썬은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모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본인이 맡고 계신 업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계신다면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넣고 이거를 통해서 향후 매출 추이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을 판매할 때는 프로모션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프로모션을 하는 기준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격의 탄력도가 낮은 모델, 쉽게 얘기해 드리면 이 상품을 프로모션을 굳이 한다고 해도 안 한다고 해도 매출 추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이 있겠죠. 그런 상품은 비탄력 상품인데요. 비탄력 상품과 프로모션을 적용하면 할수록 매출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탄력 상품을 분류함으로써 GMV 성장이 필요할 경우에 탄력적으로 상품을 운영하고 이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결코 상품의 판매량 증가와 직결되지 않는 이제 상품들에 대해서는 프로모션 금액을 줄여서 비용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강의 아주 일부분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뭐 크롤링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프 히트맵 분석을 통해서 그래프를 제시할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웹 크롤링을 통해서 이제 평점들을 조금 확대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제가 특정 사이트에 웹 크롤링을 해와서 네이버 리뷰와 여기 평점 정보는 없는데 평점 정보 그리고 리뷰 내용들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품의 리뷰 특성들을 전부 받아오는 작업들을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어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검색어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현재 인기가 있는 검색어 트렌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동화를 해서 매일 리포트를 받고 그걸 통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기획서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비용 집행을 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 강의에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의 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만 명심하시고 강의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딩, 통계 지금 이제 진행할 강의에서는 코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통계에 대한 일부분을 쓰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전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대로 일단 따라와 주시면 이 강의의 말미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무기를 갖춰서 나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100%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일단은 가볍게 넘어가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넘어가 주시고 추후에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